2014학년도 9월 평가원으로 나온 문제인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공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곡선이 있는데 3차 함수 곡선이고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위에 어떤 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려볼게요. 실제로 그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의 접선이 자, 이렇게 그렸어요. 접선이 점 P가 아닌 점 A, B에서 곡선과 만난대요. 요렇게. 여기서 A, B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해라. 자, 그럼 우리가 기본 문제집에서 푼 거 방법대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도 전혀 나쁠 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일단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풀이 먼저 선생님이 제시를 좀 해볼게. 원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1,4에서의 접선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두 번째는 뭐를 하는 거냐면 얘와 다시 원래 함수 이거를 우리가 그냥 f라고 했을 때 fx라고 했을 때 다시 fx와의 교점을 구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한번 보여주긴 해볼게. 지금 기존에 주어진 3차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fx는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겠죠.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냐면 3x 제곱에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기울기 5가 되고요. 그러면 5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y.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해될까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y는 5x 플러스 9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3x제곱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5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게 빨간 선이 바로 요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요식을 가지고 우리가 요 교점 구하는 건 쉽니, 어렵니? 쉬워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대입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직선과 직선의 교점 구할 때 어떻게 해요? y는 얼마? y는 얼마 있으면 그 y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었었죠.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y는 저게 5x 플러스 9라면 자 y는 우리가 주어진 저 fx x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7 이렇게 했을 때 두 식을 뭐하다고 놓고 같다고요. 같다고 놓고 그렇지 같다고 놓고 이 문제를 풀게 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5x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자 그 다음에 9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 딱 봐도 인수분해 되게 생겼죠? 네, 조립제법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조립제법 쓰게 되면 아마 x 플러스 1의 제곱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x는 2가 되고 그러면 아, 선생님 요 점이 a가 2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 12에다 7 더하니까 12에다 7은 19가 되겠죠. 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겠어요? 21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못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그냥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풀게끔 돼 있지만 우리가 이거에서 뭘 알아야 되는지 선생님이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좀 신기한 거 얘기해 줄게. 3차 함수를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 네,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그렸고 그냥 막 미친 듯이 3차 함수에다가 직선을 갖다 그렸어. 네, 자, 그러면 이 직선들이 각각 3차 함수와 만나는 점들이 있지 않겠니? 네, 이런 식으로 만나는 점들이 생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어떤 직선이든 이 3차 함수와 만나는 x 값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x 값들의 합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초록색 3개 더한 거랑 저 핑크색 3개 더한 것이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진한 요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남색 세개를 더한 거의 x값의 합도 이 초록색 세개나 핑크색 세개 더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네. 혹시 왠지 이유를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줄게. 지금 선생님이 여기 그려놓은 이 3차 함수식을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한번 해볼게요. y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은 많은 직선 중에 하나를 y는 px 플러스 q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니? 그 점에서 같다고. 그쵸? 그냥 두 개가 같다 이렇게 해서 요 방정식을 풀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그 방정식의 구조를 한번 뜯어볼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에다가 더하기 c-p의 x 더하기 d-q는 0.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엔 다른 식 한번 해볼게. 얘는 y는 rx 더하기 s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얘네들의 교점도 어떻게 세우면 돼? 여기는 똑같고 앞에 부분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까지는 똑같고 더하기 뭐라고 하면 돼요? c-r의 x 더하기 d-s는 0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뭐만 차이 나고 여기 부분에 1차와 상수, 1차와 상수만 차이 나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같아요. 좋아요. 자, 근데 우리 1학년 때 수학에서 배웠죠.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은 뭐가 결정한다? 어, 개수요. 마이너스 a분의 b로 우리가 세 근의 합이라고 했었죠. 네. 3차항과 2차항의 개수로 요렇게 세 근의 합이 결정된다는 거 혹시 기억나니? 네. 맞아요. 그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결국 이 뒷부분이 아무리 달라져도 결국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말했던 이거 더한 거나 요거 더한 거나 아니면 이거 더한 거나 다 어떻다? 같아요. 놀랍죠? 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유용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쵸? 항상 이렇게 직선을 연결해 놓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편하게 뭘 기준으로 하면 되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그럼 어떻게 써먹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어떻게 그으면 되냐면 여기 가운데다가 선생님이 변곡점 얘기했었죠. 3차 함수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대칭 함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를 지나는 선을 하나 딱 그려보시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변곡점이고 변곡점을 지난 선 이게 꼭 x축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알겠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점과 요 점 이렇게 세 점이 이렇게 교차를 하는데요. 역시 같은 논리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세 값의 합도 아까 막 이런 직선들의 세 값의 합이랑 어떨 거예요? 어떨 거야? 같아요. 그쵸. 같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식에서 이 뒤는 전혀 쳐다보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로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세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세근의 합은 여기 변곡점의 좌표, x좌표 곱하기 3이라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선생님이 한 번에 많은 얘기해서 지금 이게 막 머릿속에 애들이 섞여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천천히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의 뒤에 뭐 예를 들면은 뭐 2x 플러스 빼기 5 이렇게 한다고 해보자. 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여기다 아무거나 선을 딱 그으면 선생님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 여기 있는 요 세근의 합은 3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이해가 되니? 네. 여기다 이렇게 그어도 세근의 합이 3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 왜요? 그냥 슬쩍 는 0 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선생님, 근데 는 0이 막 여기를 안 지나고 막 이런 데를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긴 네, 해요. 근데 그냥 가상의 어떤 직선이 지나간다고 해놓고 그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해놓고는 px 플러스 그냥 q라고 해놓고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네, 그리고 나서 요거 두 개로 어차피 세근의 합 결정하니까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땐 무조건 요거 세 개의 합은 얼마다? 3이다. 지금 선생님이 예시를 통해서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 아까 변곡점 얘기하신 건 그럼 뭐예요? 아, 변곡점은요. 그 많은 선들 중에서 여기 변곡점의 x좌표까지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딱 보게 되면 어, 선생님 변곡점의 x좌표를 만약에 k라고 하면 요 점은 k 빼기 뭐 예를 들면은 뭐 z, 요 점은 k 더하기 z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간격이 똑같으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더한 것도 역시 3이어야겠네. 네, 그러면 요 z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K, 3배의 변곡점이 3이다만 남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얘기 좀 정리해 볼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모든 3차 함수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통과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거 통과할 때 한 점 이렇게 하나만 만나면 한실근과 두허근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잘 안 쓰고요. 세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접하면서 하나 통과하거나 이럴 때 요거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랬을 때 항상 얘네들의 합은 어떻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이너스 a분의 b로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첫 번째 가르쳐 준 내용이야. 네, 그리고 그 세근의 합은 변곡점의 몇 배다? 3배요. 3배다. 이것까지 알면 요거에 대한 건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왜 3배냐고 했냐면 변곡점을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거 변곡점을 k라고 하면 요 점은 k 빼기 뭐 예를 들면 알파 요 점은 k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알파 알파 지워지고 3배의 변곡점의 x좌표가 결국 똑같이 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문제를 다시 보면 이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3차항 보이시죠? 네, 그리고 2차항 0인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세근의 합이 얼마예요? 0이요. 0이에요.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긋든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만나는 세개든 이렇게 긋든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만나는 세개든 아니면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만나는 세개든 전부 다 합이 얼마라는 거야? 0이요. 잘했어요. 0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빨간색 접선도 역시 세근의 합이 얼마겠어요? 0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a, b라고 줬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네, 접한다는 건 인수가 몇 개라는 거야? 2개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근이 마이너스 1 하나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 1 두 개 있다고 봐야 돼요? 2개요. 그렇지. 그럼 결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0이요. 그렇죠. 그래서 a는 얼마예요? 2요.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놀랍지 않니 이거? 네, 대박이죠. 네,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변곡점의 x좌표는 얼마일까요? 어, 1이요. 아니죠. 자, 지금은 아마 처음 배워서 바로 안 떠오를 수 있는데 요거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까 세근의 합이 0이었지? 네, 근데 변곡점 x좌표를 셈 k라고 했을 때 여기를 k 빼기 알파, 여기도 k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게 네, 되면 요거 세 개 더한 것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3k는 0이니까. 그러므로 k는 얼마다? 0이요. 그렇지.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는 선생님 여기 0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풀었다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두 가지 지금 했다. 원래는 이 문제에서 뭐 해설지나 뭐 이런 데서는 일반 해설에서는 마이너스 1,4 접선 긋고 fx랑 같다라고 놓고 해서 교점 찾는 거였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 수능에서 많이 쓰이는 거 뭐였냐면은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직선은 언제나 요 세 개의 교점에 합이 일정하다. 그 이유는 근각의 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3차항과 2차항만으로 구할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세 근의 합은 변곡점의 몇 배다? 3배요. 세 배다. 요거까지 알면 완전히 아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